학교에 갔다는 이유로 총을 맞아야 했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총성은 그녀의 목소리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물, 말랄라 유사푸자이. 한 명의 아이가 어떻게 전 세계의 침묵을 깨웠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챕터 1. 총성 이전의 소녀. 말랄라 유사푸자이는 1997년 7월 12일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베르 파크툰크와 주의 스와트 계곡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해발 고도가 높은 산악지대로 푸른 소나무 숲과 맑은 강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유럽 관광객들이 즐겨 찾던 명소였고 파키스탄의 스위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평화롭고 목가적인 풍경을 자랑했다. 그러나 말랄라가 태어날 무렵 스와트 계곡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말랄라의 아버지 지아우딘 유사푸자이는 이 지역에서 학교를 운영하던 교육자였다. 그는 파슈툰 사회의 전통적 가부장제 속에서도 교육의 평등을 믿는 진보적인 인물이었다. 지아우딘은 딸이 태어났을 때 주변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아야 했다. 파키스탄에서 딸의 출생은 종종 불행으로 여겨졌고 많은 가족들이 아들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아우딘은 달랐다. 그는 갓 태어난 딸의 이름을 가족 족보에 직접 기록했다. 이것은 파슈툰 문화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여자아이의 이름은 보통 공식 기록에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랄라라는 이름은 아프가니스탄의 전설적인 여성 영웅 마이완드의 말랄라에서 따온 것이었다. 19세기 영국 아프간 전쟁 당시 소녀 말랄라는 아프간 전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전장에서 싸웠다고 전해진다. 지아우딘은 딸이 용감하고 당당한 여성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선택했다. 그는 늘 말랄라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지식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그것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어린 말랄라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쿠샬 학교에서 자랐다. 학교는 가난했지만 아버지의 교육 철학만큼은 풍요로웠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공부했고 가난한 집 아이들도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었다. 말랄라는 교실 뒤편에 앉아 아버지의 수업을 듣곤 했다. 그녀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역사와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친구들이 인형놀이를 할 때 말랄라는 교실에서 선생님 놀이를 하며 가상의 학생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스와트 계곡에는 탈레반 세력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라디오 방송으로 시작되었다. 파즈룰라가 이끄는 테흐리크-이- 탈레반 파키스탄은 FM 라디오를 통해 극단적인 이슬람 해석을 설파했다. 그들은 음악을 금지하고 텔레비전을 악마의 도구라 규정했다. 여성들은 외출 시 부르카로 온몸을 가려야 했고 남자 보호자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없었다. 가장 먼저 공격받은 것은 여자아이의 교육이었다. 탈레반은 여학생의 등교를 이슬람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정했다. 학교 건물들이 폭파되기 시작했다. 밤사이 폭발음이 울려 퍼지고 아침이 되면 학교는 잔해로 변해 있었다. 2008년 말까지 스와트 계곡에서 400개 이상의 학교가 파괴되었고 그 대부분은 여학교였다. 11살의 말랄라는 이 현실을 지켜보며 분노했다. 친구들이 하나둘 학교를 떠났다. 어떤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스와트를 떠났고 어떤 아이들은 집에 갇혀 지냈다. 거리에는 무장한 탈레반 대원들이 순찰을 돌았고 여성들은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했다. 공포가 일상이 되었다. 바로 이 시기 말랄라는 BBC 우르두 서비스로부터 제안을 받는다. 탈레반 치하의 삶을 기록하는 익명 블로그를 써달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다른 학생이 맡기로 했지만 그 학생의 부모가 두려워하며 거절했다. 지아우딘은 말랄라에게 물었고 말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명 굴마카이로 블로그를 시작했다. 굴마카이는 수레국화라는 뜻으로 파슈툰 민담 속 주인공의 이름이었다. 저는 학교에 가는 것이 꿈입니다. 하지만 탈레반의 칙령 때문에 두렵습니다. 블로그의 첫 문장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말랄라는 일주일에 2~3번 전화로 일기를 구술했다. 그녀는 폭발음에 잠을 설친 이야기,
학교 가는 길에 탈레반 검문소를 지나며 느낀 공포, 친구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슬픔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녀의 글에는 증오가 없었다. 대신 질문이 있었다. 왜 여자아이는 배울 수 없나요? 지식이 위험한 것인가요?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였지만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 말랄라는 탈레반을 비난하는 대신 교육이 왜 권리인지를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글은 파키스탄 전역에 퍼졌고 사람들은 굴마카이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2009년 뉴욕타임스 다큐멘터리 팀이 스와트에 왔고 말랄라의 정체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도 당당했다. 저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은 어른들조차 놀라게 했다. 11살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분명하고 강했다. 말랄라의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이자 동시에 그녀 자신의 선택이었다. 침묵이 안전을 보장하던 시절, 말랄라는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침묵은 때로 공범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목소리가 비록 작더라도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2012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말랄라는 15살이 되었고 스와트에는 일시적 평화가 찾아왔다. 파키스탄 군대가 탈레반을 몰아냈고 학교들이 다시 문을 열었다. 말랄라는 시험에서 늘 1등을 했고 의사가 되는 꿈을 키워갔다. 하지만 탈레반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말랄라는 몰랐다. 자신의 이름이 이미 탈레반의 암살 명단에 올라 있다는 것을. 챕터 2. 침묵을 강요받은 목소리. 2012년 10월 9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 말랄라는 평소처럼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하얀색 스쿨버스에 올랐다. 파키스탄 북부 스와트 계곡의 민고라 지역 햇살은 따뜻했고 버스 안은 여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말랄라는 친구들과 시험 이야기를 나누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버스는 좁은 언덕길을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다. 갑자기 버스가 멈췄다. 젊은 남자가 버스 뒷문으로 올라탔다. 그는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손에는 콜트 45 권총을 들고 있었다. 버스 안의 웃음소리가 멈췄다. 공포가 스며들었다.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말랄라가 누구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몇 소녀들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말랄라를 향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남자는 말랄라를 식별했다. 그녀는 유일하게 히잡을 쓰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총구를 겨누었다. 세 발의 총성이 울렸다. 첫 번째 총알은 말랄라의 왼쪽 눈썹 위로 들어가 두개골을 관통해 어깨로 빠져나갔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총알은 옆에 앉아있던 친구들을 맞췄다. 말랄라는 친구의 무릎 위로 쓰러졌다. 피가 흘러내렸고 버스 안은 비명으로 가득 찼다. 범인은 뛰어내렸고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다. 말랄라는 의식을 잃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뜨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세계가 바뀌었다. 말랄라는 먼저 스와트 중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악했다. 총알이 뇌를 스쳤고 두개골 파편이 뇌 조직 안에 박혀 있었다. 뇌 부종이 심각했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다. 스와트 병원의 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 말랄라는 헬리콥터로 페샤와르의 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 페샤와르에서 신경외과 의사들이 5시간에 걸친 수술을 진행했다. 두개골 일부를 제거해 뇌압을 낮추고 파편을 제거했다. 하지만 감염 위험이 높았고 뇌 손상 정도를 예측할 수 없었다. 의사들은 가족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생존 가능성은 낮습니다. 살아난다 해도 뇌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지아우디는 딸의 침대 옆에서 무너졌다. 그는 자신을 자책했다. 딸을 블로그 활동에 동의하게 한 것,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격려한 것이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 토르페카이는 울면서 기도했다. 하지만 말랄라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다. 바로 그때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식은 파키스탄을 넘어 전 세계로 퍼졌다.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한 15세 소녀,
탈레반의 총격을 받다. 언론들은 말랄라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물었다. 왜 한 소녀의 배움이 총의 표적이 되어야 하는가? 파키스탄 국내에서도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왔다. 나는 말랄라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여성 교육권을 요구했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입니다. 전 세계는 말랄라와 함께합니다. 미국, 영국, 인도, 중동 국가들이 성명을 이어갔다. 아랍에미리트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나섰고 파키스탄 정부는 최고 수준의 치료를 보장했다. 영국 정부는 버밍엄의 퀸 엘리자베스 병원으로 말랄라를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이 병원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부상당한 영국 군인들을 치료하던 곳으로 총상 치료에 특화되어 있었다. 2012년 10월 15일 말랄라는 특별 의료 전용기에 실려 영국으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버밍엄에 도착한 말랄라는 인공 혼수 상태에 놓였다. 의료진은 뇌 부종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며 세심하게 모니터링했다. 며칠이 지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세계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그리고 10월 16일 기적이 일어났다. 말랄라가 눈을 떴다. 처음에 그녀는 혼란스러워했다. 여기가 어디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고 있었고 자신은 파키스탄의 스쿨버스에 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병원에 누워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목에 삽관 튜브가 있어 말을 할 수 없었다. 간호사가 종이와 펜을 건넸고 말랄라는 떨리는 손으로 썼다. 아버지는 어디에 계세요? 제 동생들은요? 간호사들은 눈물을 흘렸다. 총알을 맞은 소녀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가족의 안부였다. 며칠 후 가족이 영국에 도착했고 말랄라는 아버지를 보며 울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물었다. 제가 맞은 건가요? 다른 친구들은 괜찮나요? 말랄라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녀는 복수를 말하지 않았다. 증오를 표현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총을 쏜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게 총이 있고 그가 제 앞에 서 있다면 저는 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예언자와 코란과 다른 선지자들에게서 배운 자비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의료진과 기자들은 놀랐다. 15살 소녀가 머리에 총알을 맞고도 용서를 말하다니. 하지만 말랄라는 계속 말했다. 그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지는 총보다 강한 적이니까요. 탈레반은 교육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을 듭니다. 말랄라의 철학이 분명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에게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다. 무지와 침묵,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적대가 진짜 적이었다. 총을 쏜 사람은 그저 무지의 희생자일 뿐이라고 말랄라는 생각했다. 회복은 더뎠다. 말랄라는 왼쪽 얼굴 신경이 마비되어 웃을 수 없었다. 왼쪽 귀의 청력을 잃었다. 두통이 끊임없이 찾아왔고 균형 감각을 되찾는데 몇 달이 걸렸다. 티타늄 판으로 두개골을 재건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인공 달팽이관을 이식받았다. 재활 치료는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말랄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병원 침대에서 그녀는 책을 읽었다. 공부를 이어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방문하는 기자들에게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총으로 우리를 침묵시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수천 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총성은 말랄라를 침묵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의 목소리를 세계로 확장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스와트의 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 세계 6,600만 명의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소녀들의 상징이 되었다. 2013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말랄라는 영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소녀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총알은 그녀의 머리를 관통했지만 그녀의 신념은 꺾지 못했다. 말랄라 유사푸자이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챕터 3. 한 명의 아이, 하나의 목소리. 2013년 7월 12일, 말랄라 유사푸자이의 16번째 생일. 하지만 이날은 단순한 생일이 아니었다. 말랄라는 뉴욕 유엔 본부 연단에 서 있었다. 전 세계에서 모인 500명이 넘는 청소년 대표들과 각국 정상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엔은 이날을 말랄라의 날로 선포했다. 말랄라는 파키스탄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가 생전에 입었던 샬이었다. 부토 역시 교육과 여성 인권을 위해 싸우다가 암살당한 인물이었다. 말랄라는 그 샬을 어깨에 걸치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아무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바로 저의 목소리입니다. 첫 문장부터 분명했다. 말랄라는 누군가의 대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신념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계속 말했다. 탈레반은 저를 총으로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수천 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약함, 절망, 무력감이 죽었습니다. 힘, 열정, 용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개인적 복수가 없었다. 대신 보편적 정의가 있었다. 말랄라는 총을 쏜 탈레반이 아니라 교육받지 못하는 전 세계의 아이들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시리아에서, 나이지리아에서, 파키스탄에서, 인도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대변했다. 한 명의 아이, 한 명의 교사, 한 권의 책, 한 자루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육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교육이 최우선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였지만 혁명적이었다. 말랄라는 교육을 시혜나 선물이 아닌 권리로 정의하고 있었다. 부모의 재산, 태어난 지역, 성별, 종교가 교육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모든 아이는 배울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이것이 말랄라의 핵심 철학이었다. 그녀는 연설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한 아이, 한 교사, 한 책, 한 펜으로 세상을 바꿉시다. 책과 펜을 드십시오. 그것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 아이, 한 교사, 한 책, 한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눈물을 훔쳤다. 이 16살 소녀의 말에는 수십 년 경력의 정치인들보다 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말랄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같은 해 말랄라와 아버지는 말랄라 펀드를 설립했다. 이 재단의 목표는 명확했다. 전 세계 모든 소녀들이 12년간의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말랄라 펀드는 분쟁 지역과 난민 캠프에서 시작했다. 시리아 난민 캠프에 학교를 지었고 나이지리아에서 보코하람에게 납치되었던 소녀들의 교육을 지원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의 소외된 지역에 교실을 마련했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활동가들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 말랄라는 자신의 명성을 전략적으로 사용했다. 각국 정상들을 만나 교육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이끌어냈다. 2014년에는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치복 소녀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2015년에는 시리아 국경 근처 레바논 난민촌을 찾아가 시리아 소녀들과 함께 생일을 보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 생일 소원은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14년 10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말랄라 유사푸자이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그녀는 17살이었다. 역대 최연소 노벨상 수상자였다. 공동 수상자는 인도의 아동 인권 운동가 카일라시 사티아르티였다. 파키스탄과 인도 역사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던 두 나라의 활동가가 함께 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이었다. 하지만 말랄라의 반응은 의외였다. 그녀는 노벨상 수상 소식을 화학 수업 중에 들었다. 선생님이 와서 알려줬을 때 그녀는 잠시 놀랐지만 곧 평온함을 되찾았다. 기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노벨상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 분명히 보여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상식에서 말랄라는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상은 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원하는 모든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지만 나이지리아의 치복, 시리아의 아말, 파키스탄의 메존도 함께 서 있습니다. 말랄라의 철학은 언제나 나가 아닌 우리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영웅으로 포장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대변하는 수백만 소녀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노벨상 상금 110만 달러 전액은 말랄라 펀드에 기부되었다. 그 돈으로 파키스탄 스와트 계곡에 여학교가 세워졌다. 바로 그녀가 총을 맞았던 그곳에. 영국에서 말랄라는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갔다. 버밍엄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며 수학과 과학을 공부했다. 친구들과 농담을 나누고 크리켓 경기를 보며 환호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교육의 중요성을 외쳤다. 2017년 말랄라는 옥스퍼드 대학교 레이디 마거릿 홀에 입학했다. 철학, 정치, 경제학을 전공했다. 그녀는 SNS에 합격 통지서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썼다. 너무 기쁩니다.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백만 소녀들은 여전히 중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말랄라는 개인의 성취를 자축하면서도 결코 더 큰 사명을 잊지 않았다. 그녀에게 교육은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였다. 말랄라 펀드는 계속 성장했다. 2020년까지 6개 대륙에서 활동하며 수백 개의 학교와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130만 명 이상의 소녀들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았다. 말랄라는 각국 정부에 압력을 넣어 교육 정책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개별 소녀들의 이야기였다. 재단 웹사이트에는 소녀들의 목소리 섹션이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소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간 이야기, 나이지리아의 소녀가 교사가 된 이야기, 인도의 소녀가 조언을 거부하고 대학에 진학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말랄라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통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명의 소녀가 학교에 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2021년 말랄라는 옥스퍼드를 졸업했다. 같은 해 그녀는 파키스탄 크리켓 국가대표 관계자와 결혼했다. 결혼식은 소박했고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컸다. 말랄라는 여성의 교육권만큼이나 선택권도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조건으로, 자신의 시간에, 자신이 선택한 사람과 결혼했다. 지금도 말랄라는 계속 싸우고 있다. 2021년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을 때 그녀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아프간 소녀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침묵당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말랄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전 세계에서 1억 3천만 명의 소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말랄라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한 명의 아이, 한 명의 교사, 한 권의 책, 한 자루의 펜. 이 문장이 그녀의 전부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챕터 4.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말랄라 유사푸자이를 용기의 상징이라 부른다. 16살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소녀, 탈레반의 총격에서 살아남아 전 세계 여성 교육의 아이콘이 된 인물. 그러나 말랄라 본인은 이런 평가를 조심스러워한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한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소녀였어요. 두려움도 많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말랄라의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것을 분명히 한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2012년 총격 사건 이전, 말랄라는 매일 두려움과 싸워야 했다. 학교 가는 길에 탈레반 검문소를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밤에 폭발음이 들릴 때마다 온 가족이 움츠러들었다. 아버지가 위협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말랄라는 자신의 활동을 멈춰야 하는 게 아닐까 고민했다. 하지만 매번 그녀는 다시 선택했다. 침묵하지 않기로. 블로그에 글을 올렸고
카메라 앞에 섰고 연설을 했다. 왜? 그녀는 이렇게 설명한다. 침묵은 안전해 보이지만 침묵은 때로 공범이 됩니다. 저는 제 친구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할까? 그래서 저는 말하기로 했습니다. 총격 사건 이후에도 두려움은 계속되었다. 영국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말랄라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총소리, 피, 비명. 심리치료사와 상담을 받아야 했고 PTSD 증상과 싸워야 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고 갑작스러운 소음에 깜짝깜짝 놀랐다. 그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파키스탄에 있는 친척들은 위협을 받았고 말랄라의 학교 친구들도 보복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그녀를 지지할 수 없었다. 탈레반은 성명을 통해 만약 말랄라가 살아남는다면 다시 그녀를 노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랄라는 침묵하지 않았다. 2013년 유엔 연설, 2014년 노벨상 수상, 그리고 수많은 공개 활동. 그녀는 왜 계속 위험을 감수했을까? 제가 침묵한다면 그들이 이긴 것입니다. 그들은 총으로 저를 침묵시키려 했어요. 만약 제가 침묵한다면 그들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죠. 하지만 제가 계속 말한다면 그들의 총알은 실패한 것입니다. 말랄라의 용기는 또 다른 차원에서도 드러난다. 그것은 용서의 용기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다. 총을 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고. 말랄라의 대답은 일관됐다. 저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는 무지의 희생자였어요. 탈레반은 그에게 여자아이가 교육받는 것은 악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한다고 믿었을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만든 체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학적 입장이었다. 말랄라는 개인에 대한 복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명을 처벌해도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가해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무지와 싸우기로 했다. 말랄라의 또 다른 용기는 평범함을 지키는 용기다. 그녀는 노벨상 수상자이고 세계적 활동가지만 동시에 평범한 20대 여성이기를 원한다.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며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넷플릭스를 보고 크리켓 경기에 열광한다. 결혼도 했고 일상적인 삶을 산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영웅은 늘 영웅답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랄라는 단호하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 메시지입니다. 변화는 특별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할 때 만들어집니다. 말랄라는 자신을 영웅화하는 서사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영웅 서사는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말랄라는 특별해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는 특별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다고 결론짓게 된다. 하지만 말랄라의 메시지는 정반대다. 저는 특별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선택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실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여러분의 나라에서.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2023년 말랄라는 파키스탄 방문을 감행했다. 2012년 총격 이후 처음이었다. 보안상 위험이 있었지만 그녀는 가기로 결심했다. 고향 스와트 계곡을 방문해 말랄라 펀드로 지어진 학교를 찾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소녀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 소녀가 물었다. 무섭지 않으세요? 말랄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무섭죠. 하지만 두려움이 저를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말랄라의 철학은 복잡하지 않다. 그것은 몇 가지 단순한 원칙으로 정리된다. 첫째, 교육은 권리다. 가난, 성별, 종교, 국적이 조건이 될 수 없다. 둘째, 침묵은 때로 공범이다. 부당함을 보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셋째,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하는 것이다. 넷째, 변화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다섯째, 미움이 아니라 교육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말랄라의 인생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침묵이 안전할 때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가? 당신은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 당신은 개인적 안전과 공공의 정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말랄라는 이런 질문들에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녀도 여전히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지친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선택한다. 매일 침묵하지 않기로. 2024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1억 3천만 명의 소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다시 여성 교육을 금지했다. 많은 지역에서 분쟁, 가난, 문화적 장벽이 소녀들의 배움을 가로막고 있다. 말랄라는 이 현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멈추지 않는다. 말랄라 펀드는 계속 확장되고 있고 그녀는 여전히 각국 정상들을 만나 교육 정책 변화를 촉구한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개인들의 변화다. 세상을 바꾸려면 법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의 소녀에게 너도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총 한 발로 시작된 이야기는 펜 한 자루로 이어졌다. 2012년 10월 9일 탈레반은 말랄라를 침묵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다. 오히려 그 총성은 전 세계의 목소리를 깨웠다. 말랄라 유사푸자이는 오늘도 말한다. 침묵은 선택이지만 변화 역시 선택이라고.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그녀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한 명의 아이, 한 명의 교사, 한 권의 책, 한 자루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호가 아니다. 이것은 그녀의 삶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이다. 말랄라는 증명했다. 한 소녀의 목소리가 비록 총알에 맞았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로 온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침묵인가 변화인가? 말랄라의 대답은 이미 나와 있다. 그녀는 오늘도 펜을 들고 목소리를 내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